막내 오빠네 부부일인데 5일째 전화통화로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저희 막내 오빠네 부부의 행동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절연을 언급할 정도로 매우 분노하신 상황인지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5남매인데 막내 오빠는 자영업자입니다. 대학은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왔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한 지 4년 정도 되었어요. 새언니는 서울 모 대학에서 음대를 나왔고 오빠가 다니던 회사 근처 동네에서 피아노 강사로 일하던 중 둘이 만나게 되어 교제하게 된 걸로 압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하셔서 돈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마 객관적으로 밝혀도 대부분 사람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밝히실 정도로 부유하십니다. 현재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사업체는 큰 오빠랑 둘째 오빠가 경영 중이고 회사 지분 상속도 오빠들이 받을 것 같습니다. 언니랑 저는 경영과 연관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막내 오빠는 평범하게 자영업 중인 직장을 경영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고생해서 부를 이루셨기에 저희 남매들은 절대로 사치스럽게 키우지 않으셨고 오히려 다른 집들에 비하면 일찌감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 등 스스로 소득을 얻게 유도하셨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음식점 서빙, 식당 청소 등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소비할 용돈은 스스로 벌곤 했습니다. 큰오빠랑 둘째 오빠, 언니는 큰 불만이 없었고 저도 아버지의 양육 방식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오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유독 다른 남매들에 비해 어린 시절부터 감수성이 풍부했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잘 받는 여린 성향이었기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큰오빠와 술자리에서 듣기로는 취객 손님한테 뺨을 맞은 적도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유독 막내 오빠가 아버지께 쌓인 앙금이 많은 듯합니다. 현재 집안에서 저를 제외하고 언니 오빠들은 다들 결혼했고 각자 자녀가 있습니다. 막내 오빠가 가장 마지막에 결혼했는데 부모의 자산을 제외하고 새언니와 막내 오빠의 연소득을 비교하면 둘이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저희 오빠는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들이랑 경기도 지역 토지 등 현물 자산들만 100억대가 넘어가지만 새언니네 부모님은 딱 친정아버지 연금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아버지가 결혼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새언니가 오빠보다 3살 많았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을 밀어붙인 터라 새언니랑 아버지 사이는 좋지 않았고 명절 때 하루 정도 머무는 것 이외에 거의 새언니는 시가에 오지 않았어요. 일이 터진 건 지난주였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산소에 비석을 세우는 문제로 손주들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막내 오빠네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 성씨가 저희 집안 성씨가 아니라 다른 집안 성씨로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새언니 성씨였고요. 아버지가 너무 흥분하신 터라 제가 대신해서 새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략 이런 입장입니다. 새언니가 본인은 외동딸이기에 자기 배 아파 낳은 아이한테 자기 성씨를 주고 싶었다며 오빠랑 의논해서 결정한 일이고 성씨라는 것이 남자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었을 뿐이지 충분히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을 나쁘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보수적인 성향인 저희 아버지가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바로 오빠한테 연락해서 네 몫으로 증여 예정인 재산들, 토지, 건물 등 현물 자산을 전부 큰언니네 몫으로 돌리겠다며 너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길 거니까 더는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화를 심하게 내셨어요. 뭐 오빠네 부부가 합의로 자기 아들한테 성씨를 물려준 거니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남매들한테 전화를 돌려요. 말을 들어보면 대화 요지는 상속분 중 상가 건물들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라는 건데 솔직히 말하자면 왜 도와달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막말로 저랑 언니는 아버지 자식이기에 상속에 해당이 되고 언니가 낳은 제 조카나 나중에 제 딸도 아버지 핏줄이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하지만 큰오빠나 둘째 오빠가 낳은 조카들은 저희 아버지 성씨를 따름으로써 우리 가족으로 인정받는 건데 막내 새언니는 앞장서서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건데 무슨 이유로 자꾸 도와달라고 하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외손주는 사위 성씨를 따르지만 내 딸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기에 내 핏줄이 맞다. 그리고 막말로 내 딸이 자기 성씨를 외손주한테 줄 수 있다. 하지만 친손주는 다르다.
아들은 애를 못 낳기에 성씨를 줌으로써 핏줄이 증명되는 거야. 그런데 며느리 성씨를 따르게 되면 그게 왜 내 손주냐? 막말로 둘이 이혼하면 끝인데 심지어 손주가 우리 집 성씨도 아니면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보다도 못한 존재인 거야. 재산 줄 필요도 없고 필요하면 사돈 집에 달라고 해라. 나는 재산 줄 의무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네요. 제 사업장이랑 막내 오빠네 부부 사업장이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지금이야 전화로 하소연하는 걸 대충 받아주더라도 연휴가 끝나면 찾아올까봐 걱정이 되네요.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난간을 어떻게 해야 넘어갈 수 있을까요? 후기. 아니나 다를까 새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오빠랑 같이 올 줄 알았는데 혼자 왔더군요. 들어보니 오빠는 그냥 재산 포기하자, 아버지 마음 못 돌린다는 식으로 체념한 것 같던데 언니는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나 봐요. 저희 아빠가 만나주지도 않는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뭘 도와주나요? 그래서 말했죠. 저는 힘이 없고 새언니랑 오빠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아빠 화나면 제 말도 듣지 않으신다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하면서 그놈의 성씨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거 안 따르면 사랑도 안 생기는 거네요?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좀 어이없어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성씨 떡하니 바꿔놓고 이제 와서 그러세요. 그리고 한 번쯤은 어른들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죠. 언젠가는 이렇게 일이 생길 거 모르셨어요? 하고 문 열어드리고 나가달라 했어요. 아 진짜 본인들이 일 저질러 놓고 왜 이렇게 저를 피곤하게 하는지. 막내 오빠도 저한테 전화와서 새언니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우냐고 하길래 앞으로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네요. 사실 아빠 재산인데 아빠가 맘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정말 피곤해서 이제는 손 털고 신경도 안 쓰려고요. 많은 조언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자기가 낳은 아이 자기네가 물려주고 싶은 성씨로 이름 지어준 것처럼 아버지도 재산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새언니가 그렇게 똑 부러지고 야무진 사람처럼 굴면서 재산 앞에서는 약해지네요.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유산을 정리한 것도 아니니 유산 받고 싶으면 앞으로 아버지한테 잘하라고 하세요. 그게 답인 듯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모가 아침밥 꼭 해주고 주말마다 시댁 오고 남편이 바람 피워도 참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달 정도 되었어요. 신혼집에는 좀 늦게 들어온 케이스라 이제 막 새 집에 적응하고 생활 방식에 적응하고 있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퇴근하고 잠깐 오라고 하셔서 어차피 시댁이랑 집도 가깝고 신랑도 늦을 거라고 해서 혼자 시댁에 들렀어요.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바가지로 들었어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생기던 그건 다 제 탓이니까 그런 일 안 생기게 잘 처신하고 생기더라도 현명하게 고칠 생각을 하랍니다. 1. 신랑 건강 문제. 신랑 아픈 곳 없어요.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10년, 20년 뒤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하려면 아침밥을 잘 챙겨 먹여야 한답니다. 내가 며느리는 꼭 아침밥을 해주는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어. 그래야 신랑 위장이 튼튼하다. 아침밥은 꼭꼭 챙겨 먹이고 시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시니 아들도 조심해야 한다. 쌀밥만 먹이지 말고 식단에 꼭 신경 써서 밥 차려줘라. 그리고 주말에는 신랑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한 번씩 꼭 시댁 데리고 와서 밥 먹여야 한다. 아무래도 내가 너보다는 요리를 더 잘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내 밥은 잘 먹어. 그러니까 꼭 데리고 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군요. 어머니, 저희 맞벌이인데 제가 매일 다른 식단으로 아침을 챙겨주기는 힘들어요. 저도 겨우 일어나서 아침 안 먹고 나가기 바빠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시댁 오는 것도 힘들어요. 주말에 겨우 쉬는데 어쩌다가 놀러 올 수도 있겠지만 매주 온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친정에서 출가한 사람이니까 시댁 식구야. 며느리로서 아들이랑 시댁에서 중간구실 잘하는 게 중요한데 너는 벌써 바쁘다는 핑계를 대냐? 하시길래 입 꼭 닫고 있었네요. 2. 아이 문제. 그리고 아이를 최대한 빨리 가지래요. 저희는 아이는 아직 생각이 없어요. 신랑도 그렇고 저도 아직은 아이 가지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시할머니가 벌써 구순이셔. 돌아가시기 전에 증손주 안겨드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너의 생활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얼른 아이 가져. 그게 효도하는 거야. 내가 좋은 병원 알아보고 있다.
가서 침을 맞던지 한약을 먹던지 진맥 짚어보고 결정하자 하시길래 아예 생각 없다고 했더니 저더러 생각 없는 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어이없었는데 무조건 첫 아이는 아들이어야 한다고 나중에 점을 보러 가자고 하셨네요. 첫 아이가 아들인 팔자가 아니면 얼른 고치고 가져야 한다고 시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대답도 안 했어요. 3. 바람 문제. 이게 들으면서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 그리고 혹시 설령 나중에 신랑이 바람이 나더라도 그건 네가 이해해야 된다. 남자들 다 한 번씩 그런 일 생기고 하는 거야.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 없어. 그리고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밖으로 나들 수가 없으니 행여라도 그런 일 생기거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한테부터 얘기해라. 이제 결혼한 지 3달 됐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해서 어머니 저한테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제 탓인가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여자가 내조 잘하면 남자가 밖으로 나돌 수가 없다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랑한테 잘하래요. 4. 이제 제 가족은 시댁 식구들이니 시누이 취직 책임지라고 합니다. 신랑 챙기라고 하다가 저더러 이제는 시누이 취직 책임지라네요. 제 주변에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줘서 결혼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저희 오빠 가게 매니저로 취직시켜주랍니다. 내가 너의 시누이 때문에 고민이 많다. 시누이도 이제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결혼식 때 보니까 지인들 많던데 소개 좀 해줘라. 취직하는 것보다 선 봐서 결혼하는 게 제일 좋다. 하시면서요. 주변에 소개시켜드릴 사람 없다고 거절하고 저희 오빠 가게 매니저도 몇 년 동안이나 이미 일하신 분들 계셔서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 오빠가 사장인데 사돈 댁에 그 정도도 못 해주느냐고 소리까지 지르셨네요. 그러면서 그게 정 힘들면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주랍니다. 아니 제가 사장도 아닌데 무슨 취직을 시켜주고 해요. 저는 지금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시누이는 사회복지학과 나왔습니다. 과가 직업을 무조건 정하는 건 아니지만 시누이 학점도 밑바닥이고 대학생활 동안 봉사활동이나 다른 건 하지도 않았어요. 신랑이랑 연애할 때 저희 신랑이 자기 동생 걱정이라고 졸업반인데 맨날 클럽에서 산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장도 아니고 누군가를 취직시켜줄 정도도 아니지만 입사한 지 5년이 넘어 추천 정도는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능력되는 사람을 해주는 거지 아무나 막 해줄 수는 없어요. 듣기로는 클럽만 다니고 학점 관리도 안 했다던데 그런 사람은 저희 회사에서 보지도 못했거든요. 라고 했더니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놀고 먹는 직업으로 아세요. 당연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완벽한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놀고 먹으면서 시댁에 그 정도도 못 해주느냐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엎었다거나 같이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거절할 건 거절을 했더니 저희 친정에서 저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다네요. 가족으로서 신랑 잘 챙기고 시댁에 자주자주 데리고 와서 가족끼리 시간도 만들고 시누이 취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화내셨어요. 요즘 기센 며느리들 들어와서 시어머니들이 기도 못 펴고 할 말도 못하고 산다 하는 말을 주변에서만 들어봤지 자신이 이런 대우 당하실 줄 몰랐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어머니 나중에는 화내시고 흥분하셔서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하고 어제 일단 나왔어요. 결혼 전에도 저도 일하고 신랑도 일하고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이런 분이신 줄 몰랐네요. 그리고 저녁에 신랑한테 말했어요. 아침밥 못 해주고 아이 당장 가질 노력하지 않을 거며 바람피면 즉시 이혼이다. 신우 취직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요. 신랑이 다 듣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하고 나가서는 시어머니랑 대판하고 온 듯 하네요. 앞으로는 시어머니 전화 오는 거 받지 말고 따로 만나지 말라고 하길래 알겠다 했어요. 아,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하지만 않으셨어도 적당히 효도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왜 이러셨는지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요. 댓글: 시할머니 살아 계시네요. 시어머님은 매주 찾아뵙고 계신가요? 그리고 대체 뭘 어찌했길래 시아버님은 당뇨에 걸리셨대요? 건강관리는 아내 책임인데 그까짓 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남편 당뇨나 걸리게 했대요? 자식 교육은 뭐 어떻게 시켰길래 시누이가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대요? 시어머니에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훈계할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해주세요.
개념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네요, 이 세상엔. 댓글 2. 결혼 20년 넘은 경험자로서 말하는 건데요. 제일 좋은 건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명절, 생신 같은 때만 챙기고 안 볼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만나는 것이 안 싸우는 비결이고 만날수록 꼬투리 생겨요. 말도 안 섞는 게 제일이고 섞을수록 오해가 생겨요. 전화도 그냥 실랑시키세요. 무엇보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좋아요. 말도 담아두지 말고 님 뜻대로 하시고 겉으로만 맞장구 쳐줘요. 자꾸 모른 척하면 언젠가는 지쳐서 안 바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